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광고에 대한 영상을 두 가지를 올려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광고 영상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진짜 실무단에서 정말 다른 거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정말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알려드린다고 한 건데 그래도 다행히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광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 정말 뭔가 엄청난 알짜를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영상을 좀 풀고 싶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너무 이걸 뭔가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는 하긴 너무 어렵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릴 건데, 광고비 과연 얼마 써야 되나요? 광고비 어느 정도 측정하고요. 이거 건당 얼마를 좀 넣어서 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사실 뭐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 역시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써라 라고 하는 규칙도 없고, 뭐 이거를 하면 효율이 이 정도 금액을 쓰면 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쓰시는 상품 다르고 키워드 다르고 뭐 카테고리 다르고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 활용법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선 광고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광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최적화 상품 등록법을 쓰신다 하더라도 광고 없이 노출을 잡는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최신성 지수로만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아무래도 옛날에 이렇게 경쟁이 많이 심화되지 않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심할 때는 광고를 전혀 안 하고 노출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모든 상품을 광고할까요? 저도 모든 상품 광고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그리고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든 애들한테 다 쓰겠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마진 구조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키워드 자체의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봤을 때 요즘에 핫해, 뭔가 제가, 그리고 경쟁 강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품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뭔가 투자 대비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느끼는 상품에만 사실 해요. 또는 아니면 고객이, 제가 상품 등록을 제가 사실 못 느꼈어.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가다가 고객이 어이없게 등록했는데 막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가치를 몰랐지만 고객은 그 상품의 가치를 느끼고 사준 거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아주 최소 금액이라도 저는 광고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여러분이 많이 있으시면 광고비 다 쓰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내가 그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따라서 광고비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투자를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했으면 좋겠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내는 수수료 두 가지죠. 매출 연동 수수료랑 결제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결제할 때마다 뭐 카드 얼마 몇 프로, 휴대폰 결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고, 매출 연동 수수료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라탄 화분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라탄 화분에서 광고 구자가 있고 일반 구자가 있잖아요. 일반 상품 구자가. 이 광고 구자에서 여러분이 클릭해서 매출이 나온다. 클릭을 하면 클릭당 광고비를 받는 거고, 이 일반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나면 매출이 날 때 매출 연동 수수료를 상품 판매가의 2%를 네이버가 자동으로 떼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고비를 어느 정도로 측정할까요? 상위 노출을 가면 어차피 매출 연동 수수료 2%를 줄 거니까 그 정도 자체는 제 수익에 나와야 하는 거고, 그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광고비로 미리 투자해서 노출을 조금 받으면 훨씬 더 상위 노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니까,
매출 연동 수수료 2% 정도. 예를 들면 내가 판매가 10,000원짜리 상품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200원의 정도의 금액은 광고비로, 클릭당 광고비로 투자를 해본다. 저는 그 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부다 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광고비도 과하게 막 그렇게 막 진짜 비즈니스, 사업은 투자지 막 이러면서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매출 연동 수수료 2%, 판매가의 2% 정도 이내에서는 먼저 선투자한다. 그리고 그렇게 선투자했을 때 200원을 쓸 수 있으니까 200원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을 보통 100원 정도, 최소 금액 50원인데 저는 한 100원 정도부터 광고를 태워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네이버가 볼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100원어치에 맞게 막 노출을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 노출을 막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상품의 썸네일이라든지 가격 구조나 이런 게 괜찮다. 그럼 전 클릭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클릭을 잘 받은 것 중에서 일부 한 2% 이내, 제가 그랬죠? 2%, 3% 정도 수준에서 구매 전환, 그러니까 결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그 노출 대비 클릭률,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을 다 점수로 해서 네이버는 지수라는 걸 만들고 광고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가 쓴 입찰 금액과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뭐 비용 전환 금액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 대비 클릭수나 클릭률이나 전환율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점수로 매겨서 네이버는 이렇게 품질 지수라는 거를 보여줘요. 이 광고 품질 지수고, 실제로는 이렇게 광고는 광고의 광고 품질 지수가 있는 거고, 일반 상품은 일반 상품의 지수가 있는 건데, 일반 상품의 지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네이버가. 그거는 그냥 내가 더 상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내려가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만큼은 돈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 품질 지수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 품질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의 공식 지금 이거 설명에 가서 보시잖아요. 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품질 지수는 내 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해서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지수를 통해서 품질로 나타낸다 라고 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자, 품질 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노출 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노출 순위가 높아질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광고비가 낮아질 수 있고,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타난 화분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비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00원 썼으면 이 사람은 400원 썼을 거고 이 사람은 300원 썼을 거고, 이렇게 무언가 점점 광고비가 높을수록 상위에 올라가고, 광고비를 낮게 하면 할수록 상위에서 내려온다 광고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일반적인 오픈마켓들, 지마켓 11번가 뭐 이베이 뭐 기타 등등 모든 애들은 그런 식으로 광고가 돌아가지만 네이버만큼은 품질 지수와 제가 넣은 입찰가 그 두 개를 복합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보다 이 상품보다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금액, 제가 넣은 클릭당 비용과 광고 품질 지수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얘를 자리를 주는 거지, 이 자리값이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보다 10원이라도 높게 썼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는 이 1번 상품은 이 2번 상품보다는 광고비를 더 적게 측정했지만 품질 지수가 높아서 이렇게 더 상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광고비를 동일하게 쓰더라도 품질 지수가 좋다면 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자마자 지수 하나도 없을 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비 때려놓고선 난 굳이 이 자리 딱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광고를 치시면 광고비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나는 광고비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품질 지수를 높이시면서 광고비를 점차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측정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광고를 해보신 분들이고,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광고비를 이게 자리값이 딱 고정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건 네이버는 지수를 받아서 올라가면서 광고비를 측정해야 알뜰하게 광고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나 저거 3등에다가 꽂을래 이런 식으로 광고 세팅 하시잖아요. 2등에다 꽂을래 이렇게. 그리고 대행사 쓰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비를 많이 내면 돼요. 그럼 네이버가 광고비 많이 내 그럼 내가 자리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올려서 하셔도 특별히 그렇게 상위 노출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광고비는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 품질 지수를 그러면 어떻게 높여요? 제가 보니까 이 품질 지수는 실제 상품의 지수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로만 단독으로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광고를 돌려서 나오는 매출이 나오건 아니면 기타 뭐 여기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해서 검색을 통해서 뭔가 매출이 나오던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유입에 된 이 상품의 고객에 대한 반응들 있죠. 뭐 클릭을 했다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다거나 뭐 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 구매하고 리뷰까지 썼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얘가 봤을 때 광고의 품질 지수를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많이 측정을 해서 노출을 많이 잡았어요. 막 몇만 건을 실제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클릭을 하나도 못 받아요. 클릭률이 0이에요. 노출을 막 10,000건 잡았고 20,000건 잡았는데 클릭이 0.1%막 이래요. 그러면 지수가 점점 내려가요. 이게 실제로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금액은 아주 작게 썼어요. 100원, 뭐 150원 썼어요. 그런데 노출을 한 1000건 했는데 클릭률도 한 2% 나오고 구매 전환도 한 2%가 나와요. 그러면서 고객이 꾸준히 끊임없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크진 않지만 이 광고 품질 지수는 높아질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 테스트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거는 광고를 과하게 쓰지 않더라도 저 품질 지수와 입찰가를 잘 조정해서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얻어가셔도 제가 볼 때는 이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알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타 이게 사실 뭐 상품별로 제가 세팅법도 알려드렸고 조금 그걸 좀 디테일하게 조금 활용하는 법도 또 알려드렸고 오늘은 광고를 얼마를 써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도 조금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조금 활용을 더 해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영상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광고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 테스트해가지고 좀 나눠드릴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계속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세요.